AI도 보급되고 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이러면은 인간의 노동이 이제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노동 소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은 전 더 많이 올 수 있다. 특히 나중에 이제 제 느낌 AI하고 다 대화할 것 같아. 오늘 또 여기 로봇 지나다녔죠, 그죠? 식기. 내가 부르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딱 줄라니까 지금 가버려, 로봇이. 제가 놀라더라고요. 근데 앞으로 사람은 없어지고 이런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가 편해질까요? 화가 날까요? 나 화날 가능성이 엄청 많을 것 같아. 지금 또 핸드폰이나 뭐 바뀔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. 디지털 소외. 나이가 들면 들수록. 이용하고 싶어도 TV조차 못 켜겠어. 우리 집 스마트폰 TV로 바꿨는데, 스마트 TV로 바꿨는데, 딸내미는 딱 보자마자 다 하는데, 뭐 도대체 뭘 눌러야지, 뭐 그걸 볼 수 있는지 막 화가 나면서 내 자신의 무력감하고 막, 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, 왜 TV 하나 제대로 못 볼까, 막 그런 자괴감부터 시작해서,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그게 온단 말이죠. 회사에서도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로봇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편해지고, 우리는 감시만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, 오히려 더 노동소외가 심하게 오면서 정신적 이상은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다. 사람이 사람을 보고 대화해도 쉽지 않은데, 사람이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순간,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될지 저는 엄청 우려스럽고, 지금의 이 정신질환은 이제 과다 경쟁, 과다 실적, 어떤 그런 걸로부터 오는 직무 스트레스, 직장 내 괴롭힘, 왕따 이런 걸로 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정신질병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. 우울증. 제가 아까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 실태 조사해 보면은 우울증을 한 번쯤 느껴봤다라고 설문조사 해보면 70%가 나와요. 그럼 그 사람들 실제 병원 가서 진단 때 보면 실제 우울증 에피소드 놓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50%는 그렇게 병으로 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만큼 우리가 소득은 높지만은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호수주에 있는 백조 같은 몸 위에는 우아하게 좋은 옷에 좋은 냉장고에 좋은 편의시설을 누리지만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발은 진짜 미친 듯이 발은 헤엄치고 있어야지 그 우아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거죠. 그런 게 다 육체는 멀쩡해 보이는데 뇌는 엄청나게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고 오고 있다는 거죠. 그게 우울증의 심각한 거고, 우울증은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출근하기도 쉽고,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, 오던 데 자신감이 없고,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더 멀어지고 더 나빠져요. 부부관계도 더 나빠지고, 그러다 보면은 고립되면서 우울증 있는 분들의 약 30%가 한 번쯤은 자살을 충동을 느낀다고 하거든요. 그만큼 우울증은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또 전혀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거의 없어요. 아직까지. 엄청나게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내가 볼 때는 위험 수준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옛날에 꿀뚝공장 시대 그 법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고객응대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매뉴얼 정도만 나와 있지,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진짜 법상 너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. 대표적인 게 뭐 수면장애, 우울증 에피소드, 우울증, 불안장애, 적응장애, 외상후 스트레스, 뭐 살처분 안 하시는 분들, 직종 이런 분들도 다 저감하고 나면은 진짜 끔찍한 경험하고 나면 다 스트레스 장애 있거든요. 소방관 분들, 극단적 선택 5년간 56명 했다는 거 몰랐죠, 이분들이. 계속 끔찍한 장면 계속 목격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거든요. 저도 대부분 자살하신 분들, 과거로 쓰러진 분들, 유가족 만나면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저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. 아무도 안 만나요. 제가 만난 사람,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카약 타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옛날 고향 친구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 나오고 뭐 이야기하면 다 싫거든, 이제. 자꾸 대인관계가 멀어지면서 저도 뭐 자꾸 우울해지고 그런 감이 있단 말이죠.
정신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별거 없어요. 그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해서 왔다라면은 인정이 되면은 다 해줘요. 인정 기준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는 않아요. 그런데 나의 우울증이 업무 때문에 왔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죠.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근태 기록에 뭐 내가 장시간 근무하면 우울증이 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물론 장시간 근무도 피로 누르게 해서 의욕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은 실제 업무 때문에 어떤 고객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이 왔다는 걸 실제 막상 증명하려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죠. 회사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회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은 근로자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, 직장 상사가 날 괴롭혀서 내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, 괴롭힘은 분명히 있는데 그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나요? 비디오나 동영상 다 찍어 놓지 않은 이상은, 녹취해 놓지 않은 이상은 실제는 막상 보면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저 질병이. 그 정신질환이 가장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이 이제 자살인 거죠. 그 스트레스가 직장인데 가장 높을 때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, 업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고나 실수를 했을 때, 뭐 퇴직을 강요받을 때, 뭐 따돌림 폭행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. 하루 평균 우리나라 자살자 수 약 42명이래요. 그 중에 노동자가 자살률은 42명 중에 35%. 그러니까 하루에 15명의 근로자가 비관 자살한다는 거죠. 업무 때문에.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. 이거 업무상 사망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.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거의 없어요. 자살 예방 대책. 특히 근로자 자살 예방 대책의 정책에 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자살 예방 정책이 있는데 이 근로자 자살 예방 정책을 노동부가 발표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건 거의 없어요. 관심 없어요.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자살한 거나 추락해서 자살한 거나 그 가치는 전혀 안 다르다고 했잖아요. 우체국 직병분들 계속 자살 많아가지고 계속 언론에 계속 이게 나왔었죠. 우체국 직병도 거의 15명 총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, 자살 원인은 이제 저희들도 우리 법원에서 수행한 사건만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자살이나 이런 원인이 가장 큰 게 장시간 근무, 과중한 업무, 저게 제일 많고, 그다음에 실적 부담,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, 그다음에 직장 내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그다음에 고용불안, 저임금, 그다음에 급격한 직무 환경의 변화. 보통 승진하면서 많이 자살하더라고. 승진하면 잘 될 줄 알았더만 승진하면서 새로운 부서에 딱 발령나면서 적응하려고 하다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적응 못하면은 갑자기 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자살은 산재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. 보험이라는 게 그렇죠.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 해주는 게 보험이잖아요. 그런데 자살은 자기가 고의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사람이 업무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다가 자해행위를 한 경우, 업무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 치료받는 중에 자해행위 한 경우, 이제 그거는 인정되고, 업무상 재해로 내가 추락해서 병원 치료받다가 치료 과정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한 경우, 그렇게 되고,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.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, 요거 가지고 지금 직장인 대부분 산재가 되는 거죠. 업무상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유행위를 해야 돼요. 업무상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정신적 이상 상태 없이 자유했다면 그건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뭐냐? 저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옛날에는 그래서 저게 정신적 이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어야지, 그 사람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자살한 게 아니고 어떤 증상의 합병증으로 하나의 증상으로서 자살한 거라고 봐서 산재 인정을 해줬는데, 지금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객관적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일 만한 징후가 있었다면은 산재해준단 말이죠.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거나, 갑자기 모든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거나, 갑자기 막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
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가 봐도 우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산재를 해주겠다는 거죠. 자살인 경우에도. 그 자살 판단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자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일반인이 보면 다 이해가 안 돼요. 왜 죽지? 저도 자살 사건 수십 건 해봤지만은 솔직히 잘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다 아주 저임금이고 너무 힘들어서 아주 저임금이고 급여가 낮고 그런 분들이 자살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다 대기업, 공기업 잘 나가고 1급이고 월급도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자살률이 높아요. 그 다 회사에서 힘든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둔 건데 자살하시는 분들인데 까짓 그 회사 그만두면 되지 왜 자살하냐고.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요. 일반인으로 보면은 모든 자살 사건은 이해가 다 안 돼요. 지점장 왜 자살해? 주점장 아니면 이미 벌어놓은 것도 많고 자택이고 빚도 별로 없는데 자살 이유가 없잖아요. 아무리 회사가 괴롭히고 갈구고 실적 부담 줘도 그만두면 되지. 이게 일반인의 눈에서 그 자살자를 보면은 이해되는 사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일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재해자의 입장에서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. 재해자는 이미 표현되어 있잖아요. 정신적 이상 상태. 우울증이 있으면은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. 합리적 사고. 합리적 사고는 이거죠. 저놈이 날 가보니까 내가 그만둬도 차라리 내가 집에 아직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차라리 시골 가도 뭘 해도 몇 년간 버틸 수 있고 와이프도 돈을 버니까 이게 합리적 사고잖아요. 이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.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회사 가기 싫고 어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여기 상황에서 무조건 벗어나고 싶고 그러다 갑자기 확 극단적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재해자의 상태, 재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게 대법원의 원칙이에요.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걸 아직도 잘 헷갈려가지고 어떤 위원들은 왜 자살을 해? 이거 안 돼. 이거 고의야. 이렇게 보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.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으면은. 그 보통 자살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 원인과 의무적 원인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. 제 사건 중에도 벌써 2-3건이 다 주식을 해요. 어떤 건설회사 공무팀장은 지방만 평생 도니까 가족과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대기업 공무팀 애들끼리 할 게 뭐가 있겠어요? 공사 끝나고 나면. 지방 숙소에서 남자들끼리. 할 게 없으니까 주식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다 한 1억을 잃은 거예요. 1-2억을. 그럼 우울해지죠.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가족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결혼하고 13년 동안. 지방만 떠다니니까. 그러다 코로나 걸리니까 더욱더 집에 자주 못 오는 거죠. 감염될까봐. 그러다 공사하다가 계속 하청업체하고 작업 문제 가지고 신랑이 하고 지치고 여기서 끝나면 토목공사 가면 또 4-5년 또 다른 지방 갈 것 같으니까 우울해서 자살한 거예요. 근데 주식 투자한 기록도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개인적 원인과 의무적 원인이 겹치는 거예요. 그럼 어느 게 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. 주된 원인. 근데 말은 그거지. 그 재해자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그 재해자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다행히 유서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죽으면은 혹시 내가 주식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나 사실 주식 때문에 그건 아니다. 실제 그분 연봉 1억 가까이 되니까 1-2억은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신용 상태는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그 유서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가족이 산재 보상 받은 거예요. 근데 그 말 안 하고 이분이 죽었다. 절대 안 돼요, 이 사건.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족을 살린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이 어제 제 사건 중에 이건 진짜 특이한 자살 사건인데요. 이게 이분은 한 60-70세 되던 부신이고 건설 현장 곤도라 알죠? 곤도라. 무거운 짐 오르내리는 그것만 평생 제조했던 분이에요. 용접하고 만들고. 그래서 사장님하고 다른 기업에 있다가 사장님이 창립하면서 자기가 같이 왔는데 기술사업부에서 용접 조립만 했던 분을 어느 날 영업부로 발령낸 거예요.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. 초등학교 졸업.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걸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. 문자도 잘 못 넣어요, 이렇게. 와이프한테. 글도 못 쓰는 거죠. 그분을 어느 날 회사가 이분이 학력은 낮은데 실력은 있으니까 급여 많이 주고 있는데 어느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서 그 사람 쫓아내려고 사장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술부에 있는 사람을
영업부에 딱 발령해 놓은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. 그것도 사장님 배우자 옆에 책상에 딱 놔둔 거예요. 그 회사 말은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편한 일 시키려고 이게 발령했다. 뭔 죄냐 우리가.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장에 대한 배신감, 자기 손때가 안 묻은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공장에서 영업부에서 석유 붓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. 그런데도 회사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리는 잘해주려고 했다. 계속 그것만 변명하고 있고, 제가 그래서 이제 기술사업부 사람들 다 만나서 미팅했죠. 결국 그 중간에 K라는 소장이 넣으면서 쫓아내려고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음해하고 막 그 괴롭힘을 알게 모르게 막 괴롭힘을 주고, 단체 사진에도 얘만 살짝 빼놓고 옆에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, 하는 것도 없이 왜 저러지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고, 그걸 이 사람이 그래도 참고 있다가 그래도 이랬는데 어느 갑자기 영업부 딱 발령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너무 막 그 착하시고 그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거는. 딱 그날 새벽에 사장하고 마지막 통화하고, 어떤 통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때 혼자 공장에 들어와서 해서 자살했고, 그래서 기술사업부가 12명인데 제가 3, 4명을 다 만나봤어요. 그러니까 다 K라는 분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을 괴롭혔고, 영업부 발령나면서 그 원인이 발령나면서 촉발령이 된 거죠. 그래서 영업부가 다 항의한 거예요. 기술사업부 사람들이. 왜 우리 형님을 그렇게 보냈냐.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상도 없다가 빈 책상만 한 개 등 보내주고 컴퓨터도 없이. 그 영업 못한다고 뭐라고. 이 사람이 하면 또 사모님한테 문자 안 보내던 걸 문자로 보내야지 뭘 일을 해줄까. 문자로 뜨듬뜨듬 보내면서 그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술사업부 동료들이 사실확인서 써주고, 12명 중 9명이 연대서 명에서 그 K군을 징계해라. 이 사람하고는 같이 공장에서 일 못하겠다. 이랬는데 사장이 오히려 연대서 명한 사람을 이제 갈고 오는 거야. 한 명씩 계속 불러서 사실확인서 사람한테는 또 명예훼손을 그런 거예요. 그 경찰서도 이분들도 명예훼손으로 걸렸으니까 조사받고, 저도 확인서 제출하니까 저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, 그래서 조사가 또 무혐의 노는 거죠. 명예훼손이 될 리가 없죠, 그게. 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 쓴 건데. 그 명예훼손 풀리고, 그게 의자에 산재 판정이 나오고, 더 괘씸한 거는 불이 났잖아요. 그러면 그 화재보험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. 회사는 화재보험 타먹고, 화재보험이 가족한테 구성권 1억을 행사한 거예요. 너무 잔인하잖아요, 이게. 저는 여러 사장을 봐왔지만은, 그런 거 보면 데미지가 엄청 오는 거예요, 이게.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.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냐는 그런 걸 막 보고 나면은 막 이게 사람이 무서워지고, 사람만큼 이게, 예.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이게 산재가 이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, 산재 외에. 그만큼,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회사가 인정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.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, 뭐 국가 공무원이든, 작은 기업이든 사업주가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 문화가 나빠가지고,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말 한마디 하는 사업주 한 마디도 못 봤어요. 다 무관하다.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그래서 자살 누가 봐도 사건 보면 단순한데, 이게 업무 때문에 왔다는 걸 증명하기가 회사가 반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.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체 제 강의를 마치고 딱 한 개 빠진 게 직업성암인데, 직업성암은 한 개만 해도 한 4시간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실제 좀 도움이 되는데, 그건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, 제조업은 특히 직업성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, 여러분,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